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 경제 규모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다른 동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애플의 PER과 PBR,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시총이 제일 큰 기업이 애플 아닙니까? 예. 이 뭐 주식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감이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PER이 PBR보다 높죠.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애플의 경우는 PER은 한 26배 정도 돼요. 예. 근데 PBR은 42배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오늘 기준인데요. 예. PBR이 더 높아요. 그럼 이제 잘 아시겠지만 PER과 PBR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보시면 PER이나 PBR이나 분자에는 주가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네. 나눠주는 분모값이 달라지는 건데요. 이 PER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주가를 나누고요. 그리고 PBR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주당 순이익의 총량이 당기 순이익일 테고요. 주당 순자산의 총량이 그 재무 상태 표현하는 자기 자본인데 일반적으로 당기 순이익보다 자기 자본이 큽니다. 왜냐하면요. 당기 순이익은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이 당기 순이익이고요. 네. 자기 자본은 기업 설립한 이후에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거나 한 걸 빼고 계속 쌓아온 거거든요. 이 잉여금이. 예, 잉여금이 예. 쌓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한 30년 장사 잘하는 설렁탕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첫 해의 주인장께서 한 1억을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매년 예. 1억씩 버는 예. 훌륭한 비즈니스인데 예. 한 30년 버시면 매년 1억보다 뭐 1억 번 것 중에서 뭐 자식에게 증여도 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더라도 쌓이면 뭐 수십억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초기의 신생기업이 아니면 당기순이익보다 자기 자본이 큰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저기 또 상식적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한국 시장의 경우는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뭐 PBR이 뭐 지금 한 배 정도 되고요. 예. 한 배 조금 넘고 PER는 12배 정도 되지 예.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아는 상식적인 그림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매년 30조 원, 뭐 돈 많이 벌 때 뭐 50조 원 가까운 당기 순이익을 벌지만 이거를 삼성전자가 70년대 만들어서 계속 쌓인 게 자기 자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305조 원이나 되고 한 몇십 조 연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처럼 PER은 10배 되고 PBR은 1.2배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직관인데 예. 지금 애플은 이게 자기 자본이 당기 순이익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기 자본이 당기 순이익보다 작다. 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그 애플의 경우는 이 파랗게 칠해진 게 자기 자본인데요. 예. 2017년보다 2021년에 자기 자본이 2017년에는 한 1,300억 불이었는데 2021년에는 630억으로 자기 자본이 반절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이란 게 돈을 벌어서 쌓아놓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적자 나면 그래요. 적자 나면 쌓아놓은 잉여금에서 결국 이제 차감이 되니까 자기 자본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부실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애플이 뭐 부실 기업일 리가 없죠. 보시면 이 빨갛게 칠해진 당기 순이익은 늘고 굉장히 있잖아요. 많이 벌고 삼성전자의 뭐 평균적으로 한 2.5배 정도 최근 몇 년은 벌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업이 번 돈이 기업 안에 안 쌓이고 있다는 거죠. 자꾸 뭐 쓰는 거예요. 투자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투자로 나가더라도 그거는 자기 자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투자로 나가는 나가는 건 이제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 대차대조표 굳이 따지면 현금이 네네네. 기계장치로 자산 내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빠져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 배당과 자사주 매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니까 자기 자본이 잘 안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애플이 PBR이 40배 된다는 거 조금 놀라신 분이 계실 텐데 자기 자본이 계속 줄어드니까 분모가 줄면서 PBR이 높아졌는데 네.
근데 미국에 꽤 괜찮다고 하는 기업 중에서 애플은 양반입니다. 굉장히 점잖은 편입니다. 이 기업들 한번 보실까요? 맥도널드와 스타벅스는 아예 자본이 없습니다. 자본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뭐 회계학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왼쪽에 자산이란 게 있어요. 자산. 네, 자산은 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원천이 자산이죠. 네. 또 오른쪽에 부채와 자기자본이 있어요. 네. 이 부채와 자기자본은 이 자산, 영업활동의 원천이 어디서 비롯됐냐입니다. 이 원천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부채는 남에서 꼬아가지고 그 영업활동하는 원천으로 쓰는 거고요. 자기자본은 주주들이 애초에 처음에 투자를 했든가 번 돈을 축적해 놓은 게 자기자본입니다. 네. 근데 맥도널드와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액 자본 잠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그 불량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때 예. 결손이 적자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자기 자본을 적자가 다 까먹고 그냥 자기 자본 잠식이 된 건데. 예. 근데 지금 제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단기 순이익도 같이 그려놨는데 이 우량 기업들이 적자가 쌓일 리가 있습니까? 30년 내내 흑자입니다. 저 파란 막대가 단기 단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라 보면 되겠는데. 예, 매년 저 오렌지 색깔 막대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벌어진 일이냐면 최근 10여 년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10여 년. 예, 미국도 기업들이 돈 벌면 자기 그 자본을 축적하면서 그 자기 자본이 커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네.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시기가 정말 비슷하네요. 맥도날드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네. 그렇고. 그럼 지난 10년은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것이고요. 낮았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던 건데요. 이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우량 자본 잠식 기업이라고 하는 약간 우리의 직관이나 상식으로 보면 이 형용 모순인데 자본 잠식은 일반적으로는 불량이거든요. 불량인데. 근데 이 기업들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입니다. 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와 도미노 피자 보시면 최근 5년 동안에 맥도날드 한번 보겠습니다. 벌어들인 그 단기 순이익 누계가 한 260억 달러가 되는데 주주들에게 돌려준 게 400억 불이 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돌려주냐? 일단 벌어들인 거 주주들에게 다 주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주고요. 근데 자기 자본이 이렇게 마이너스인 기업들은 부채까지 지면서 주주 환원을 한 겁니다. 빚까지 내서. 빚까지 내서. 그럼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이냐? 그렇진 않아요. 금리가 낮을 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재무학이나 이런 데 보면 기업이 아까 부채라고 하는 거는 타인에게 빌려와서 기업 활동에 쓰는 거고요. 네. 자기 자본은 내 돈인데 예. 타인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럼 자기 자본 비용은 빵이냐? 그거 아닙니다. 배당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런 거 가정해 보겠어요? 미국에 있는 한 우량 기업이 주주들에게 매년 한 3% 정도는 배당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 주가 예, 시가의 주가의 한 3% 3%에 주는 정도를.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업이 한 2%로 차입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됐던 게 재작년까지 금리가 낮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제로 금리로 차입을 해서 주식을 사서 자사주 소각을 해요. 예. 그럼 어느 게 더 재무적으로 나은 거예요? 이 주식 들고 있으면 3%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됐거든요. 예. 근데 내가 2%의 금융 비용을 가지고 돈을 빌려와 가지고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3% 배당을 지급해야 될 암묵적 의무가 사라져요. 2%만 이자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말씀은 그냥 과거의 금리가 낮을 때. 지금 가정하시기를 2%로 차입을 해서 네. 주식을 다 사버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주식 한 주만 사도 주식 한 주당 3% 주주에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2% 은행에서 어디서는 차입을 해가지고 그 주식을 사서 소각을 시키면 성공을 시키면 3% 배당 줄 의무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 대신 이자는 2%만 주면 되니까 되는데 저금리하에선 이게 기업의 재무적인 의사결정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금리가 낮다 그러면. 금리가 낮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자본 비용보다 타인 자본 비용이 더 낮은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당만 감안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초저금리에서 이 기업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재무적 상식과는 반하게 계속 자사주를 사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는 경제학의 상식이 이게 그 파괴가 됩니다. 이 우리가 그 사회책 같은 데 보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네. 이게 1억으로 1,000만 원 벌긴 쉽지만 1조 원으로 1,000억 벌기는 어렵다는 얘기와 아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신흥국보다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미 자본 스탁이 너무 많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선진국은 그 나라 경제의 경제적 자원 배분이 이미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인포맥스 앞에서 이 목 좋은 데서 제가 빵집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을 봤더니 파리 모모가 있어요. 왼쪽을 봤더니 뚜레 모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추가적으로 빵집을 열더라도 내가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 애초에 처음 빵집을 열었던 파리 모모가 할 때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그것은 자본 스탁이 커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자본을 늘리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미 자본이 많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서 운용이 되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기업 단에서는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막 아까 보신 것처럼 GDP는 잘 성장을 못했어요. 예. 근데 기업이 많이 오른 이유가 총량적으로 GDP가 성장을 못하지만 기업 단에서는 자기 자본을 줄이면서 뭔가 효율을 유지했던 것이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그 ROE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개념이 있죠.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분자가 당기순이익이 일반적으로 수순이익이요. 들어가고요. 분모가 자기 자본이 들어가요. 그럼 자기 자본이 줄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ROE가 높아집니다. ROE가 높아져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ROE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익을 많이 늘리면 ROE가 높아져요. 경제가 고성장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기업도 이익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은 굉장히 경제 성장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이었어요. 네. 그럼 저는 미국의 주가가 올라갔던 게 저는 약간 좀 자본주의의 변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저 그 비주류 경제학자인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결국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과 막시스트들이 말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자본이 집적되고 집중될수록 자본 효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 빼앗는 제국주의하고 전쟁하고 그러다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게 마르크스 경제학의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커가면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주류 경제학이건 좌파 경제학이건 우리가 하는 경제학의 상식인데 미국의 우량 기업들은 줄였어요. 극단적으로 줄임으로써 자본 효율성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ROE가 굉장히 높아요. 자기 자본을 줄였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기업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예비적 동기로 기업 안에 돈을 놔두는 거거든요. 예. 뭐 그 가다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게 될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 돈을 유보해 놓은 게 자기 예. 자본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들은 일단 그럴 일이 생길 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해도 수십 조씩 끌어모아서 또 투자를 해요. 근데 투자를 하면 효율이 높아지고 반도체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럼 단가가 떨어지면서 이게 마진이 망가져요. 마진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업체들 막 망가지고 삼성전자가 이기는데 저는 반도체 산업이 약간 좀 도착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투자 안 하면 못 살아남고 또 주가가 올라가려면 감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산 안 해야 먹고 사는데 끊임없이 재투자하고 늘리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네. 매일매일 현금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기본적으로 그 설비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고 뭐 무형 자산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설비 투자 부담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요컨대 그 미국 기업들이 했던 거는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럴 만한 기업들이 한 거예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예, 비즈니스 모델이 애플. 그런 거고 네. 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빚까지 지면서 자사주를 사는 건 관계 아니야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편으론 저금리 하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재무적 결정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처음에 법빛 지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건 경제와 주가가 그 시계열로 보면 정반대 일을 갖다. 주식은 역대 가장 좋았고 성장은 2차 대전 가장 낮았고, 그럼 이 갭을 좁힐 수 있는 게 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른쪽 그림이 앞서 말씀드린 주요국 증시의 ROE입니다. 미국의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미국 기업들의 ROE가 높은 거는 뭐 미국의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 돈을 잘 번 것도 있지만 분모 자기 자본을 줄임으로써 자본 효율성이 높아진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면 최근 10여 년 동안에 보면 미국과 그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을 상징하고요.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좀 우리가 익숙치 않은 자본을 줄이고 자본을 파괴하는 굉장히 자본주의 변종을 상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기업의 자기 자본,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자기 자본이 늘어나고요. 거기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걸 빼면 이 그 자기 자본이 일반적으로 늘어나요. 예를 들면 내가 단기 순이익이 100이다. 근데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50 했다 그러면 매년 자기 자본 50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보시면 단기 순이익 늘어난 것보다 자기 자본이 덜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주주환원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그럼 한국과 중국은 단기 순이익 늘어난 것보다 자기 자본이 더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해에 100을 벌었는데 자기 자본이 150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그런 꼴이거든요. 50은 주주들에게 손 벌려서 증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증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장사들의 돈이 주주들에게 가는 흐름이고요.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주주들이 기업에게 버는 것보다 더 돈을 공급하는 구조예요. 반대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네. 자본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자본주의가 너무너무 효율적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자본이라고 우리가 이 기업인들 보면 되게 좀 좋지 않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문학 작품 같은 데서 보면, 왜냐하면 욕심꾸러기로 그려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 저 같은 뭐 범인이 기업가들이 수조 원이 있는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아유 돈 많은 사람이 뭘 저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자본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자본은 끊임없이 증식을 해야 되고요. 그런 어떤 증식의 욕구나 에너지가 없었으면 몇 조 부자가 못 됐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자본이 가진 속성입니다. 끊임없이 확장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진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직관적인 자본인데, 미국은 자본을 줄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도착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결론인데, 네. 그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일 그게 여쭙고 싶었어요. 저게 네네네. 계속 가능할까, 지속 가능할까. 일단 사회적으로 좀 도전이 나타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벅스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벅스가 벌어들인 것보다 더 뭐 그 자사주를 더 많이 산다. 그럼 이게 사회에 누구에게 기여할까요? 일단 뭐 그렇게 해도 이 기업의 비즈니스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이 초우량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그 능력도 안 되는 놈들이 뭐 주주하는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도 돼요. 근데 자사주 매입하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요. 오직 주주들에게만 좋아요. 그게 뭐 다른 이에게 무슨 스타벅스 고객들,
지역사회 아니면은 뭐 세금 받는 정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주는 좋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하게 되면 스타벅스가 매년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데 자사주를 사서 계속 소각을 하면 난 가만히 있어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죠. 항구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에서 내가 차지한 비중이 높아지니까 자사주 환원은 굉장히 강력한 주주 환원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제기는 문제의식은 이게 자원 배분이 너무 편향적이다. 이게 주주들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자산 시장이랑 특히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보다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뭐 그 주식 시장 주가라고 하는 거를 주인과 집 나온 개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극단이죠. 주식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많이 됐는데 네. 성장률은 가장 이 차례는 가장 낮다 그러면 우리가 일해서 버는 것과 이 자산에서 돈 버는 것에 이게 너무 커진 것 같고요. 예, 예. 또 두 번째는 기업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확대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세상은 아주 가끔씩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완충 장치인데 그러다 보잉이 훅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까지 받았어요. 보잉도 자기 자본이 없는 회사예요. 자기 자본 없는 회사인데 다 주주환원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워지고 하니까 뭐 그 보잉이 보니까 70년대부터 한 40여 년 연속 흑자 기업이었거든요. 예. 한 해 적자가 나니까 손을 들어서 불운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이 영속 기업을 가정하면 굉장히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기업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워렌 버핏은 바이든 행정부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 여기에 대해서 이 바보 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그 미국의 그 작년에 그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네. 그건 사실 뭐 그것도 정말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아니고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만 네, 예. 그 안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도 있어요.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자사주 살 때 한 100만 불 이상 사면 한 4% 과세하자 그랬는데 작년 8월에 IRA에서는 1%만 과세를 했거든요. 네. 그럼 자사주 사는 게 주주 좋고 주주 하는데 이걸 왜 과세를 해요? 이런 문제 의식이에요. 예, 예.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가 너무 온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 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빚까지 내서 자사주를 어떻게 사요? 제가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제로금리 하에서는 초우량 기업이 3% 밑에 그 어떤 그 차입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미국이 5%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일 이제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거의 제로금리나 다름없는 그런 저금리 환경 하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 좋아요. 그렇게 했더니만 주가도 오르고 네. 주주들한테 칭찬도 듣고 네, 그리고 ROE도 높아서 뭐 주가는 계속 쭉쭉쭉 오르고 네, 이래저래 영업은 되니까 현금은 들어오고 네, 뭐 그래서 문제없이 왔습니다. 근데 아까 보잉의 사례도 드셨지만 어느 순간 훅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전혀 뭐 뒷주머니에 뭐 네.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환경이 확 변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그러면 같은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할 나라가 어딘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다. 아, 그럼요. 지금 미국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럴만 하니까 했다는 말씀 결국 드린 건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게 그들이 가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 예. 그건 앞으로도 안 바뀌겠죠.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저금리예요. 예. 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니까 저금리에서 막 자기 자본도 줄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 상승은 미국 시장에 아주 압도적인 초과 수익을 가져왔던 그런 그 힘을 뺏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뭐 저는 시장의 인기는 돌고 도는 거라고 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코스피와 S&P 500 지수를 비교한 건데요. 이 차트가 위로 올라가면 한국 코스피가 미국의 S&P 500과 500보다 더 나을 때 한국 시장이 나을 때 위로 가는 건데 야, 최근 뭐 한 10년 동안은 한국이 재미가 없었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실은
뭐 인기란 게 한 10년 단위로 바뀌죠. 80년대는 미국도 좋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용,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위너였고요. 네. 90년대 미국이 좋았고 한국이 재미가 없었고 2000년대 초반 10년은 중국과 한국이 좋았고 미국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한국도 걱정이 너무 많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미국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드리면 한 1, 2년 놓고 봤을 때 지난 10년과 똑같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제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금리가 그럼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래도 조금 중국 쪽이 좀 안 나아지겠어요. 이게 경기에 대한 선행성을 보여주는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 제조업 PMI인데 네. 미국은 꺾이고 중국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 한국이 이 덕을 좀 보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는 홈바이어스가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국에 있는 기업도 잘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고 보면 결국 한국 사람은 한국 걸 더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 해외로 나가는 건 그게 명확히 좋았을 때 나가야 되는 거고 예. 지금은 그 선택에서 미국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는데 앞으로 2, 3년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도 계속 자사주 매입은 계속 뉴욕 증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번에 뭐 1조 달러를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네. 나와서 뭐 이게 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또 다른 논거는 앞서서 제가 이제 저금리와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애플 말씀드렸는데 애플의 최대 주주가 아마 벵가일 걸요. 그리고 블랙락이고요. 예.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이 세 개 ETF 회사가 미국 주요 기업의 5대 주주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은 애플을 좋아서 딱 찍어서 산 게 아니고 그냥 ETF가 종목을 그룹을 지어서 살아보니까 원오브댐으로 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이 의결권이나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의결권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 ETF가 그렇게 낮은 보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그 관심을 두지 않는 패시브 투자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은 좋은 기업들은 경영진이 전횡을 하죠. 성과급 올리고 주주환원 많이 하고 소위 단기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어떤 문화 이런 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자기 자본을 마이너스까지 자본 잠식까지 갈 정도로 했던 거는 이건 저금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일종의 뭐 저의 느낌은 약간 도착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되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추세는 유지하되 정도는 조금 줄어들 규모는 수 많이 있다일까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많이 줄어들 수 저는 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생각도 들죠. 야, 미국은 너무 주주자본주의 과잉이고 우리나라는 주주가 주주 대접을 못 받는 주주자본주의 결핍인 나라고 뭐 그런 또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 일감은 참 미국도 어지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말씀하신 미국은 그렇게 해서 자본을 갖다가 잠식 상태에 이를 만큼 그렇게 줄여나가고 ROE를 늘리는 반면에 우리는 버는 건 엄청나게 버는데 네, 투자되는 게 많아요.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근데 실은 이게 미국만의 모델이라기보다 미국과 기타 등등. 미국과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그러면은 일단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아까 거기에서도 그 슬라이드에서도 뭔가 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겠는데 최근 10년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뭐 절대적으로 좋았죠.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예. 근데 저게 계속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 저게 이제 줄줄 흘러내리느냐 앞으로 저는 이게 이제 좀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조입 변화에 아닌가. 어쨌든 미국은 자기들이 성장하는 것보다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우리가 통상적인 잣대로 본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고 저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흐름이 영향을 준다 그럼 저는 한국은 그럼 뭐 한국이 뭐가 좋은가 하면
그냥 과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기업에 따라서는 뭐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을 거다 저는 뭐 그런 생각 아니지만 뭐 아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벌어놓은 돈 오늘 제가 존경하는 기관 투자가 점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이 굉장히 저평가의 정도가 큰데 저평가되는 이유도 전 있다고 보는데 지주사들. 네 근데 이 지주사들이 그동안 어쨌든 벌어놓은 쌓은 돈들 예. 그리고 또 이 재미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우리나라 그 대주주 대기업들의 오너들이 별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주사 전환대 보면 다 대출 받고 뭐 제가 아는 뭐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지주사들의 배당을 보면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배당도 잘 안 줄여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생활비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의 본인들도 지금 필요하다. 지금 이제 빚을 많고 지금 저 우리 그 특히나 2세 경영인이 돌아가시고 우리나라 제일 좋은 기업들 전부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주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배주주와 다수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인데 지금의 구조는 적어도 배당에 있어서는 지배주주나 다 좀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이제 좀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변하는 거 10년 전과 비슷한 주가 수준 뭐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웬만한 거 찍으면 뭐 지난 2, 3년은 좋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싼 기업이 좀 더 저는 더 많아 보입니다. 예, 제 시각에서는. 그래요.